안옆집이 부엌으로 물을 길어가지고 들어오자 쇠죽을 끓이던 삼돌이라는 머슴이 부직갱이로 불을 헤치면서 말했다. 어젯밤에는 어디 갔었어요? 불덩이 같은 머리에 외수건을 질끈 동여 뒤통수에 질러 맨 채 번쩍 고개를 들어 안옆집을 훑어본다. 남이 어디 가고 안 가고 당신이 알아서 뭘 해요. 안옆집은 별꼴 싸나운 소리를 듣는다는 듯이 언짢은 눈을 흘겨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얼굴빛이라도 변했을 것 같으나 본래 여자의 뒤만 쫓아다니며 음흉한 수작을 부리는 30 가까이 된 노총각 삼돌이는 도리어 비웃는 듯한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성낼 것도 없잖아요? 어젯밤 안주인 심부름으로 당신 집을 갔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고는 털벗은 송충이 모양으로 군데군데 거칠게 난 수염을 숯검정이 묻은 손가락으로 두어 번 쓰다듬었다. 어젯밤에도 김참봉 아들 사랑방에서 자고 왔네요. 삼돌이는 싱긋 웃는 가운데에도 남의 약점을 쥔 비겁한 즐거움이 드러났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 망나니 같은 놈. 하는 말이 입 밖까지 나왔던 안옆집은 꿀꺽 다시 삼키며 말했다. 남이 어디 가서 자든 말든 상관할 게 뭐예요. 그러며 물동이를 이고서 다시 나가려 하자. 두고 보세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다가는. 듣기 싫어요. 별꼬락서니를 다 보겠네. 강원도 철원 용담이라는 곳에 김삼보라는 자가 있었다. 나이는 35, 6살쯤 되었고 키는 작달막하며 목은 짧고 얼굴빛은 누르스름했다. 언제나 가죽창을 댄 미투리에 대갈편자를 박아 신고 걸을 때마다 엉덩이를 내젓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그를 땅딸보, 김삼보, 아편쟁이 김삼보, 오리궁둥이 김삼보라고 불렀다. 한 달에 자기 집에 붙어있는 날이 이틀이면 꽤 오래 있는 셈이고 하루면 평상시였다. 그리고는 언제나 돌아다니므로 몇 해 전까지도 잘 알지 못했으나 차차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를 노름꾼 김삼보라는 말이 퍼졌는데 알아본, 즉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접경을 넘나드는 골패, 투전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노름꾼 김삼보의 아내가 앞서 말한 안옆집이었다. 안옆은 강원, 평안, 황해 3도 품에 있는 고을의 이름이다. 그 안옆집을 김삼보가 얻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안옆집이 21살 되던 해였는데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술 파는 것을 눈독 들여서 얻었다고 하기도 하고 여자가 김삼보에게 반해서 따라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도 아니라 여자의 전 남편과 노름을 해서 빼앗았다고 하는데 인품으로 보아서 맨 마지막 말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처음에 안옆집이 동네에 오자 그 동네 또래 여자들은 모두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안옆집이 비록 몸은 그리 귀하게 태어나지 못했으나 인물이 남달리 고운 점이 있어 동네 젊은이들이 은근히 부러워도 하고 질투도 하게 되고 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들의 예쁘지 못한 얼굴을 쥐어뜯고 싶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만한 얼굴이면 하는 자만심이 있던 젊은 여자들에게 가엾게도 자신의 결함이 드러나는 환멸을 느끼게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시골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데다가 먼저 안 것이 돈이었다. 돈만 있으면 남편도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있지 하는 굳은 신조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는 무엇이든지 제공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 15, 6살 적에 참외 한 개의 원두막 속에서 총각들에게 정조를 빌린 것이나 벼 몇 섬, 돈 몇 원, 저고리감 한 벌에 그것을 빌리는 것이 분량과 방법이 조금 높아졌을 뿐이고 그 관념은 동일했다. 그리하여 이곳으로 온 뒤에는 동네에서 돈이나 있고 점잖은 젊은 사람은 거의 다 한 번씩은 후련했다. 그것은 남자 편에서 실없는 짓 좋아하는 이에게 먼저 죄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쪽 안옆집에게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죄는 그 남편인 노름꾼 김삼보에게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남편 노름꾼이 한 달에 한 번을 올까 말까 하면서도 올 때는 빈손을 들고 오는 때가 많으니 젊은 여자 혼자 지낼 수가 없어 자연히 이 집 저 집 동네로 다니며 품앗이도 해주고 김매기도 해주고 일손도 거들어주며 얻어먹다가 한 번은 어떤 집 주인에게 실수를 당하고 나서 쌀 한 말과 피륙 2피를 받아보니 그것처럼 좋은 벌이가 없어 차츰차츰 이번에는 자기가 스스로 벌이를 시작하여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단골을 트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차차 눈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목수나 장돌림, 조금 올라서서 순사 정도는 눈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고 적어도 그곳에서는 돈도 상당하고
여간에서는 소나기에 들지 않는다는 자들을 유혹해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일하지 않고 지내며 멋부리고 거드름 피우고 다녔는데 자기 남편이 오면 이번에는 얼마나 땄어요 하고 포근한 눈을 사르르 내리깔았다. 딴 게 뭔가 미천까지 이렇네. 삼보는 목 뒤를 쓰다듬으며 입맛을 다신다. 그러면 안옆집은 전에 없던 트집을 잡고 고안 2개를 달고서도 여자만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할 말 못할 말을 다 늘어놓아 기를 죽여놓은 뒤에는 혹시 남편이 알면 야단이 날까봐 노자와 미천을 주어서 내보낸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삼보는 혼자 한숨을 쉬며 실상 지금 세상에는 어설픈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낫지 하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버린다. 이렇게 2, 3년을 지내고 난 어떤 가을에 삼돌이라는 놈이 그 뒷집 머슴으로 왔는데 놈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던 놈인지는 모르나 논을 맬 때 콧소리나마 아리랑 가락을 똑똑히 하고 술잔이나 받을 줄 알며 동료들 가운데 나서면 제법 입담이나 있는 듯이 떠들어대는 것이 그럴듯하고 게다가 힘이 세어서 송아지 한 마리 옆에 끼고 개천 뛰기는 밥 먹듯 하는 까닭에 동네에서는 호랑이 삼돌이로 이름이 높았다. 놈이 음흉하여 온 때부터 동네 여자로 괜찮은 것은 남 모르게 모두 건드려 보았으나 안옆집 하나가 내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끈질기게 귀찮게 굴었는데 마침 여름이 되어 자기 집 주인마님이 누에를 기르는데 혼자서 힘이 드니까 안옆집을 불러서 같이 누에를 길러 실을 뽑거든 반씩 나누자는 약속을 한 후 여름 내내 같이 누에를 치게 된 것을 알고 어떤 틈과 기회만 기다리며 여자가 배가 불러서 점잖은 남자들만 꼬시더라. 어디 두고 보자. 너도 꽥 소리 못하고 한번 당해야 할걸. 건방진년. 하고는 술에 취하면 주먹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그러자 주인마님이 기르는 누에가 거의 자랄 무렵 뽕잎이 떨어졌다. 자기 집 울타리에 심은 뽕은 어림도 없이 다 따다 먹였고 그 후에는 삼돌이라는 놈을 시켜서 날마다 10리나 되는 건너편 마을 뽕밭에서 뽕을 얻어다 먹였으나 그것도 이제는 바닥이 나게 되었다. 이제는 뽕을 사다 먹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다가 먹이자면 돈이 든다. 주인 할머니는 담뱃대를 물고서 생각해 보았다. 개량 뽕이 좋기는 좋지만 돈을 제법 받아야지. 그리고 일일이 사서 먹이다가는 뽕값으로 다 나가고 남는 것이 어디 있나. 할머니 생각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누에를 기르면 좋을 것이다. 돈 한 푼을 들인다 하면 그 한 푼이 전체 수확에서 나오는 이익의 전부같이 생각되어 못 견뎠다. 그뿐 아니다. 자기 혼자 이익을 보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옆집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안옆집이 비록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한다 해도 그 노력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 푼만 못해 보인다. 그래서 뽕을 어떻게 공짜로 돈 안 들이고 얻어올 궁리를 하고 있다가 안옆집이 마침 마당으로 들어서자 뽕 때문에 큰일 났구나 하며 안옆집에게는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안옆집 생각은 주인의 마음과 또 달라서 남의 주머니 돈 100냥이 내 주머니 돈 1냥만 못하다. 그래서 돈 주면 살 거야 하는 듯이 심상하게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봐야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때 들에 나갔던 삼돌이라는 놈이 툭 튀어들어오다가 이 소리를 듣더니 제 나름 동정하는 표정으로 그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떻게 하나. 한참 허리를 짚고 생각을 해보더니 참 그 뽕은 좋더라만. 꼭 미선조각 같이 된 놈이 기름이 줄줄 흐르는데 그걸 먹이기만 하면 고치가 돌덩이같이 단단해질 거야. 들으라는 말인지 혼잣말인지는 모르나 한마디를 툭 던지고 말이 없다. 귀가 번쩍 뜬 주인은 어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냐? 하며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묻는다. 네, 저 새 술막에 있는 뽕밭에 있는 것 말이에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있을까 하다가 남의 뽕밭, 더구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양잠소 뽕밭이라 말씀만 하는 것이 될 것 같으므로 나도 봤지. 그게 그렇게 잘 되었나? 잘 되었겠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만으로는 소용없지. 언제 보셨어요? 보기야 여러 번 봤지. 올봄에 두릅 따러 갔다가도 보고 삼돌이라는 놈이 한참 있다가 싱긋 웃더니 은근하게 주인마님, 제가 뽕을 한 짐 져다 드릴 테니 탁주 많이 주시겠어요. 듣던 중에도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또 어디 있으야. 정말 좋지. 따 오기만 하면 탁주에다 안주라도 차려줄게. 귀찮은 삼돌이도 이런 때는 쓸만하다는 듯이 안옆집도 환심을 사려는 듯한 웃음을 웃으며 삼돌이를 보았다.
삼돌이는 남자의 솜씨를 내 앞에 보여주리라는 듯이 기운이 나며 만족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자정 무렵 되었을 때 삼돌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다. 한두어 시간 만에 무엇인지 지고 와서 그것을 뒤뜰 건넌방 뒤 창문 밑에 뭉뚱그려 놓았다. 이튿날 보니까 미선조각 같은 기름이 흐르는 뽕이 피었다. 어디서 났을까? 주인과 안옆집은 수군거렸다. 그 놈이 밤에 훔쳐온 거겠지. 뽕은 참 좋아. 그렇지. 참 좋네. 날마다 이만큼씩만 가져오면 넉넉히 먹이겠어. 두 사람은 뽕을 또 따오지 않을까 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 뽕 좋더라. 오늘도 좀 또 따와줘. 하고 부추긴다. 놈은 두 손을 내저으며 쉬, 떠들지 마세요. 큰일 나죠. 그게 그렇게 쉬워서야 그 일만 하겠어요. 자칫하다가는 다리뼈가 두 동강 날걸요. 훔쳐온 삼돌이나 받아들인 두 사람이나 도둑질 왜 했어? 하는 말은 없으나 서로 알고 있다. 그러자 하루는 주인이 안옆집더러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하룻밤 가봐요. 앞으로 그놈이 혹시 못 가게 되더라도 당신이 대신 갈 수 있잖아요. 또 고삐가 길면 밟힌다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당신과 둘이 가서 한꺼번에 많이 따오는 게 좋지 않아요. 안옆집이 삼돌이를 꺼리는 줄 알지만 제 욕심에 입맛이 달아서 자꾸자꾸 부추긴다. 따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뭘? 밤중에 누가 알아? 그리고 혼자 가라고요? 삼돌이랑 가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운이 나빠서 잡히거나 하면 욕이죠. 잡히는 것보다도 안옆집의 걱정은 삼돌이라는 놈과 밤중에 인적 없는 곳을 같이 가다니. 그것이 딱한 일이다. 안옆집이 정조가 해프기로 유명한 만큼 또한 매몰차기도 유명하여 한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죽어도 완강하다. 그것은 만금을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삼돌이가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여 애간장을 태우는 모양이다. 안옆집은 생각하여 결심해버렸다. 빌어먹을 놈이 그따위 마음을 먹거든 저 죽이고 나 죽지. 내 기운은 없어도 하고 번뜩 눈을 가로뜨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리고는 뽕을 따러 가기로 했다. 삼돌이는 어깨에서 춤이 저절로 춰진다. 예, 이게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이제는 때가 왔구나. 이제는 제대로 당했지. 놈이 신이 나서 저녁 먹은 다음 마당 쓸고 소로염을 주고 돼지, 병아리 새끼 다 몰아넣고 앞뒤로 돌아다니며 씻은 듯 번듯하게 다 해놓고 목욕하고 발 씻고 우솥 바지까지 갈아입은 후 곰방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듬뿍 한 모금 빨아 후 내뿜으며 시간 오기만 기다린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그때 그 책 앱을 다운로드하세요.